저는 종락원 대표이사 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면 깜빡이 한번 켜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설명회를 처음이라서 체육관 강당에서만 하다가 이게 지금 뭐 최대한의 그 안전장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연구 끝에 지금 이런 설명회를 저희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날씨도 더운 날씨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어쨌든 감사는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도 안전하게 좀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 정확하게 제가 맞춘 게 한 80분 이내로 끝내도록 일단은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게 저쪽 공간 구석구석에 차를 아마 파킹을 하시더라도 다 방송이 잘 들리실 겁니다.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됐던 거는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사실은 저희가 자료 내용도 좀 양도 많고 또 온라인으로서만 들었을 때 뭐 집중도라든지 어떤 뭐 자료 집에 어떤 정보의 전달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좀 있겠다 싶어서 저희도 온라인으로서 여러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설명회는 저희도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게 돼서 이렇게 다소 좀 불편하시지만은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자료집만 잘 보시고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만 잘 들리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입장을 지금 덜 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미 주파수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서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금년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종락원도 2월 말부터 사실은 뭐 1월 말부터 모든 설명회가 지금 중단됐고 지금 한 몇천 명 정도 예약을 하신 분들도 다 캔슬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나름 계속적으로 저희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그리고 재수하는 학생들 성적들이 어떤지 지금 계속적으로 추적을 지금 해나가고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 분석했던 것들을 자료집으로도 드리고 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 대충 좀 가채점으로 점수를 받았죠. 6월 그 18일 날 시험 봤던 거를 그래서 그 시험 본 이후에 그 변화가 어떻게 될는지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험생의 사실상은 첫 경험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적 변화들이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를 일단은 대강 윤곽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그 작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실 만한 자료를 좀 드릴 거고 끝으로 이제 제가 전략 선택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한 3, 40초 말씀드리고 장문성 원장께서도 또 이후에 또 내용 말씀드리고 그렇게 행사를 끝내겠습니다. 전체가 조금 불편하시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도 지금 많은 차량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좀 저희 진행 요원들이 질서를 좀 잡아주시고 저희 진행 요원들도 곳곳에 배치되어서 좀 문제가 없는지 좀 잘 좀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집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차 안에서 자료집 한번 펼쳐보시면은 일단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그 테이블 맨 밑에 보면은 금년도 2021 6월달 졸업생이 66,757명. 그 왼쪽으로 가보면은 2020년도 6월달에는 78,000명, 재수생이 한 11,000명 정도 준 걸로 나옵니다. 항상 수능에서는 재수생들이 강하다라고 하니까 재수생들 숫자가 좀 줄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은 뭐 상식적으로 바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잠깐의 그 올해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좀 코로나19 때문에 재수생들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어디 가서 보냐 하면은 평가원에서 지정된 학원 또는 출신 학교 모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학원을 비롯해서 모두 그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외부에서 개방 자체를 지금 전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재수생들이 6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학원에 가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숫자는 한 11,000명 정도 줄었던 걸로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험을 보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보통 재수생들이 자기 모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를 아무래도 조금 꺼릴 수도 있죠. 그런데다가 또 학교 현장도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재수생들이 숫자도 줄고 비율도 줄었던 것처럼은 보이지만은 막상
12월 본수능 볼 때 되면은 제 판단에는 재수생 비율은 작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9월달 평가 모의고사 볼 때도 이런 코로나19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9월달에도 재수 또는 반수생 학생들은 재수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는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고 또 일선 학교에 가서 보는 것들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런 어떤 그 변화들도 일단은 체크를 해줘야 될 겁니다. 4페이지요. 사회탐구, 과학탐구로 봤을 때는 사회탐구 인원이 한 55%로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55%는 문과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수학 가나가 특이 동향입니다. 지금 수학 나영이 학생 수가 많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이 4만 4천 명 정도 줄어든 걸로 되어 있다. 학생 수가 한 4만 4천 명, 13.5% 정도로 수학 나형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등급 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과 수학 학생들은 올해 금년도 등급 진입하기가 조금 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숫자도 좀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굳이 본다라면은 수학 과형에서 어려웠던 뭐 기하 이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이 문과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비율 자체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문과 수학 학생들의 점수 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은 현재 벌어졌다. 왜? 숫자가 한 13.5% 4만 4천 명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 제2외국어는 문과 전체 사탐 기준으로 제2외국어 시험장에서 끝까지 남아있다 오는 애들은 한 23% 정도가 됐는데 실제 본수능에서는 한 30% 정도 나온다는 거. 10명 중에 3명 문과 학생들 중에서 제2외국어까지 시험장에서 보고 나온다는 특징이 일단 있고요. 5페이지요. 자, 점수 6월달 국어 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는데 우리 애가 지금 시험을 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일단 이런 관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비슷하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낮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좀 높게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고, 수학 가형은 작년도가 좀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이번에 좀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수학 가형은 좀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학 나형은 전년도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었었죠. 그래서 올해 재수했던 학생들은 수학 나형 6월달 보면서는 좀 쉽게 느껴졌어야 정상인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영어는 작년도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영어 맨 밑에 보면은 1등급 비율 상대평가, 지금 절대평가가 금년도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영어 시험은 사실 난이도라든지 수준은 옛날에 상대평가일 때랑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90점 이상 나오는 거를 옛날에 4% 1등급 말고 90점으로 추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영어 공부의 난이도는 절대평가지만은 절대 만만하게 보고 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요 숫자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6페이지. 뭐 한국사, 뭐 사탐, 가탐 난이도 그냥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 저희가 종로학원에서 시험을 보자마자 학생들한테 그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국어. 우리 애가 이거 학생들한테 꼭 9페이지는 전달을 해주십시오. 전달을 해줘서 네가 뭐를 틀렸는지를 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틀렸는지 쉬운 문제를 틀렸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왼쪽과 오른쪽 전년 6월달 금년도 6월달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금년도는 없다는 얘기죠. 아주 어려웠던 게 30.5% 정도 정답률, 10명 중에 3명 정도 맞을 게 가장 어려울 정도 수준이고, 작년도는 7%밖에 못 맞추는 문제가 박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국어가 비슷하거나 좀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제일 정답률이 그 어려웠던 28번 문제 오른쪽 맨 위에 정답률이 30.5%인데 30.5% 정답률인데 2번이 정답이었고 3번을 찍은 애가 34.4%.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함정에 빠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석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주 그 두 가지를 갖다 놓고서 극명하게 어떤 선택지가 갈리는 부분에 문제가 틀려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어떤 오답 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놓고 이유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테고, 상식적으로 밑에 보면은 거의 정답률이 95.5%다. 거의 다 이 정답을 찍었는데 이걸 엉뚱한 걸 찍어줬다라고 하면은 아예 진도학습이라든지 개념학습 기초 자체가 안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떤 그 설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중요한 자료니까 일단은 학생들한테 반드시 던전을 주십시오. 그다음 10페이지 수학 가형도 마찬가지로 정답률 체크를 해보면서 네가 지금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틀렸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표 상단에 보면은 20번 미적분 문제 수열의 극한 정답률이 27%인데 5번을 찍은 학생이 또 틀려서 26.4%가 된 거죠. 이런 어떤 그 풀이 과정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라든지 또는 출제진들이 어떤 그 함정을 두고서 했던 것에 걸려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문항 분석을 하고 막판 수능의 어떤 그 학습 계획과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개인별 참고치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 수학 나형도 그런 관점에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12페이지 영어도 왼쪽 오른쪽 정답률 보면은 작년도보다 뭐 비슷하거나 좀 쉬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답률 자체로 봤을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부분의 문제가 전년에 비해서 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쉽다 비슷하다 이런 쪽의 멘트가 나오는 거고 빈칸초론 그 32번 문제도 보면은 정답률이 27.7%인데 정답 3번을 찍은 학생들이 27.7%인데 2번을 찍은 학생이 33.3%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지 체크해 봐야 되고 수학 가나에서 지금 잠깐 제가 넘어갔었는데 그 문제 보면 21번, 29번, 30번이 킬러 문항인데 킬러 문항 말고 중간 정도 난이도 부분의 문제를 많이 틀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킬러 문항에 대해서 변별력보다 킬러 문항의 한 준하는 중간 이상의 난이도 정도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해놨느냐가 수학 성적이 어떻게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우리 종락원 수학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3페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모의고사는 한 차례밖에 못 받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처음으로 이제 재수생들이랑 겪어서 봤는데 그 재수생들도 다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금년도가 특이사항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수생들도 시험 볼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 그런 시험을 보고서 지금 가채점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상황인데 작년도나 매년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본수능 때까지 어때 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고 뭔가 처방 결론을 내리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라. 자, 국어 6월 달에 여러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달에 모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왼쪽에 6월 달에 받았던 애들이 오른쪽에 본수능에 가봤더니 1, 2, 3, 4등급에 6월 달에 받았던 애들이 등급과 백분위 저는 다 본수능에선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현재보다 점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것들만 볼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면은 1, 2, 3, 4등급 6월 달에 받았던 학생들이 저는 등급이고 백분위고 뭐고 간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인문계가 국어가 더 많이 떨어질까 자연계가 국어가 더 많이 떨어질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상위권에서는 인문계가 등급이 좀 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국어는 문과 학생들이 잘한다 이과 학생들이 못한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같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인문계 국어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도 1등급 국어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 우리 애가 지금 현재 6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등급의 가채점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왼쪽에 갖다 놓고 오른쪽에 일반적인 상황을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표에 보면은 1, 2, 3, 4등급이 일단은 비참하죠. 성적의 등급이 하락할 확률이 1, 2등급은 60, 70%가 일단 떨어지는 걸로 나오네요. 3, 4등급도 마찬가지로 한 50%에서 60% 정도 때까지 일단 성적은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듣는 거하고는 좀 달리 해석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퍼센테이지 그 하락 정도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14페이지. 백분위 점수도 거의 한 7, 80% 정도는 뭐 등급 떨어지는 데다가 그 등급 내에서도 등수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수학 가형 1, 2, 3, 4등급 6월 달에 맞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본수능에서 저는 다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등급도 떨어지고 백분위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정도는 이 정도 세기도 합니다. 등급의 등락률 밑에 1, 2, 3, 4등급의 등급 하락은 60에서 거의 85%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그 다음에 15페이지 백분위 점수 하락 수학 나형
고등학교 3학년 여기도 1, 2, 3, 4등급 때 6월달에 받았던 학생들이 본수능에 가면은 등급 100분이 모두 떨어지는 정도가 이 정도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는 등급이 하락 정도 1, 2, 3, 4 등급 맞았던 애들이 본수능에서 이보다 못 맞을 확률을 지금 현재 저희가 종로하고 표본 조사를 지금 매년 지금 종로 학평하고 같이 고등학교 3학년 뭐 모의고사 등등 보면서 수거된 표집단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00분위도 이렇고 영어 점수도 조금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3, 4등급 때는 조금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영어도 인문계 자연계 쪼개놓고 보면은 영어지만은 오히려 문과 학생들이 점수가 이과 학생들보다는 최상위 1등급에서는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를 놓고 봤을 때 인문계 자연계 뭐 둘 다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가 인문계 학생들이 뭐 조금 더 낫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숫자상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뭐 등급 변화 또 밑에 17페이지 탐구 한번 보겠습니다. 탐구 성적은 1학기 때 진도도 좀 안 끝내놓고 뭐 약간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수능 때 점수가 아주 근소하게 남아 이것도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탐구 영역도 사탐 가탐 할 것 없이 18페이지 또 예의주시합시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지만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재수생들은 어떠냐? 재수생들은 재수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본수능 성적과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느냐. 재수 결심을 하고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 국어 1, 2, 3, 4 1등급 때 애들은 떨어지네요. 작년에 재수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1등급 받았던 애 떨어지는데 2, 3, 4등급 전 구간에서 등급도 올라가고 100분위도 올라가는 현상이 일단 벌어지고 있네. 올라가는 정도도 거의 한 1등급 이상 1.3등급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국어 100분위 점수도 뭐 한 6점, 12점, 20점까지 상승하는 그 커브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밑에 등급의 상승도 보면은 국어 재수하기 전에 한 3, 4, 5등급 받았던 애들이 거의 한 70% 정도는 성적이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100분위는 등급은 만약에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 내에서 100분위 점수도 거의 한 80% 가까이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재수생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해왔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이제 수능이라는 뭔가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참고치를 굉장히 많이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수학 가형 1, 2등급 때 재수하기 전에 받았던 애들은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 재수하기 전에 한 3, 4, 5등급 받았던 애들은 일제히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등급은 2등급 때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등급의 하락 정도 100분위. 그래서 지금 재수생 애들이 6월달까지는 이렇고 20페이지 수학 나형 점수 상승 정도가 재수하기 전에 2등급 이하 2, 3, 4, 5등급 빠졌던 애들은 등급 100분이 모두 일제히 지금 상승으로 지금 6월달 결과는 나타난다라는 게 있고 등급 100분위 점수도 이렇다라는 거. 영어도 뭐 2, 3, 4등급의 전국에서 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맨 밑에 탐구 재수하면서 가장 점수가 높아지는 게 탐구 점수가 무려 한 20점 정도로 100분위 점수가 올라가고 있네요. 이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달 모평에 비해서 본수능에 있어서도 탐구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재수생들이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 지금 100분위 점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생들이 지금 여기 재수생 또 삼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6월달 성적은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작년도 본수능에 비해서 6월달까지는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금년도 6월달 이후에 본수능 때는 어떻게 됐느냐? 작년도 놓고 보면은 국어 재수생들도 6월 이후에는 1, 2, 3등급 6월달에 받았던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네요. 이 부분도. 자, 6월달 이후부터는 재수생도 떨어진다. 등급의 등락률이 어느 정도고 100분위도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수학 가형도 지금 6월달에서 본수능 때 가면은 일제히 다 떨어지네요. 재수생들도 떨어집니다. 하반기에 떨어지는 정도가 각 등급대별로 이 정도 되고 재수생들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고3 학생들은 이 점수 때도 이렇게 올라갔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만약에 수능을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포인트를 좀 잡아야겠죠. 그다음 24페이지 나형도 재수생들은 그래도 한 3등급 정도 때부터는
재수 후 6월 달에 한 3등급 정도 때에서 4등급 때 정도 애들은 본수능에서도 올라가는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죠. 역으로 오히려 이과 애들이 가형 보다가 그렇지 않아서 나형으로 뭐 옮겨 타서 보면 조금 더 올라오는 문과 애들이 좀 유리한 구조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재수 후에 6월 달에 한 3등급이나 2등급 정도 받았던 애들은 거의 한 80% 이상 정도는 그 등급대를 유지하거나 상승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했던 학생들은 영어가 어느 정도 안정권 기조에 들어가 보면은 재수생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80% 이상 정도는 그 성적대를 유지 또는 상승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26페이지. 자, 하반기 때 고3도 떨어지고 재수생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반수생입니다. 26페이지. 반수생이 오른 맨 위에 표 보면은 그 큰 틀 밑에 보면은 2020 학년도 있죠. 큰 표 두 번째인데 2020에 보면은 재수생이 매년 한 13만 정도가 되는데 밑에 반수 추정으로 되는 애들이 한 6만 8천 명 이렇게 되네요. 대한민국에 본수능에 가서 재수 보는 애들이 한 1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어디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이 한 6만 명 이상 돼서 대한민국에 이거 오디오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재수하는 애들의 절반은 반수입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6월 달보다는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수하는 학생들도 반수생 영향으로 성적이 하락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보면 반수생들이 뭐 늘어날 것이냐, 뭐 높아질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9월 달까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학원에서 외부생 시험 보는 거를 전면 불허하고 있고 또 출시 모교에 가서 시험 보는 것도 좀 껄끄럽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본수능 때는 실제 점수는 상당수 부분들이 조금 이게 변동,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의 폭이 좀 높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올해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개학도 연기되었고 중간고사가 끝난 학교도 있고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있는 상황에서 6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작년도에는 중간고사 보고 나서 5월 초에 보고 나서 6월 초에 6월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었죠. 그 기간 동안에 6월 모평 준비를 하고서 시험을 봤었는데 금년도는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하고 점수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치를 상식적으로는 좀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어쨌든 금년도 재수하는 애들이 재수 효과는 이렇게 있다라고 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년도 재수생들이 국어나 수학과나 수학나에서 보면은 두 번째 표에 보면은 전년도 재수생이 재수를 하고 나면은 6월 달까지 보면은 국어는 한 1.1등급 정도 올라가고 수학가도 1.4등급, 수학나도 0.8등급, 영어도 한 0.6등, 한 1등급 이상 정도는 그래도 다 유지 좀 상승되는 재수 효과가 나타났는데 금년도 재수생들도 이쯤 하는 성적대 상승은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커졌는지 더 낮아졌는지는 사실은 7월 9일 날인가요? 그때 6월 모평 공식적으로 채점 결과가 나오면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재수 효과도 금년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재수 효과가 더 크면 클수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유리해졌다 이렇게 뭐 분석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채점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재수 효과는 지금 현재 있긴 있겠죠. 이게 당연히 최근 5년간 지금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던 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원래 4월 달에 봤던 것을 5월 달에 보고 6월 달에 채점 결과가 나온 게 3학년 올라와서 본 유일한 시험이죠. 이 시험을 봤을 때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달랐고 문제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단순 원점수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과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46.2점 정도 나올 정도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점수 분포가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 1에서 3등급짜리 원점수 기준도 한 72점대니까 점수가 좀 낮게 분포가 되고 있네. 이러면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최근 5년에 비해서 좀 수준이 낮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추정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는 있죠. 수학 나형도 평균 점수로 보면 한 41.8점 100점 만점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니까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낮았다. 그다음에 수학 나형 같은 경우 100점 만점에서 30점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한 42.8%, 절반 가까이가 30점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28페이지 국어도 2020년에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적대는 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났었는데, 저희가 6월 18일 날 그 평가 모의고사 보자마자 저희 종로 학평하고 같이 현재 고3들의 그 상태를 봤더니 국어 작년에 한 3.9% 정도 1등급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5.4% 정도 나왔다. 국어 상위권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점수 좋아지고 있네요. 학교 안 가더라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7월 9일 날 공식적으로 채점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급격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와중에서도 충실히 열심히 해서 성적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애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도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현재는 가채점이기 때문에. 수학 가형도 1등급대가 작년도 한 1.7%로 음도 한 4.4%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이과 수학 고3 학생들 점수 잘 나오고 있네.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면은. 왜 수학에 뭐 기하 벡터 이런 부분 좀 빠져서 쉬워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과 최상위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로서 뭐 재수생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 봤을 때 원인이 없는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수학 나형. 수학 나형은 이상하게 조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좀 비상이 있네요. 1, 2, 3등급이 전원 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학 문과에서 뭔가 조금 좀 이상 징후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한 5년치에 비해서 평균 점수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고 30점도 안 되는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지금 가장 높게 분포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렇다면은 재수생들은 문과에서 수학을 조금 더 잘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상황으로는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영어도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90점 넘는 1등급 비율은 높아지고 있네요. 이건 뭐 난이도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펼치는 게 절대평가이기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1등급대 구간대는 문과 수학을 제외하고서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온라인 개학, 학교 등교 계약 지연으로 인한 학력 저하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로서는 없다. 오히려 이런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어떤 그 해석도 되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분석으로서는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올해 또 한 5만 6천 명 줄었고 작년에도 5만 명 줄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건 뒤에서 장문성 원장께서도 좀 말씀을 아마 드릴 텐데 합격선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어쨌든 이거 단순하게 한 10만 명으로 기준적으로 놓고 보면은 올해는 보면은 한 2.15등급 정도 맞은 애도 옛날 같으면 한 2등급 정도 맞은 거고, 밑에 갈수록 3.8등급 정도 맞았다 하면 옛날로 학생 숫자로 비교하면 한 3.5등급 정도 맞은 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점수의 어떤 그 폭이 이 정도입니다. 한 0.3점에서 0.2점 정도는 지금 충분히 지금 내신에서 0.3하고 0.2점하고 올린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지금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 거고, 수능 점수 또한 100분위 점수로 보면은 뭐 금년도 한 283점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옛날로 따지면 285점이고, 금년도 한 220점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옛날로 따지면 한 232점, 한 10점 정도 그냥 무임승차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2페이지 자연계 또 뭐 그런 현상이고, 33페이지에
작년도부터 주변 학원들에서 그런 얘기가 조금 심상찮게 나오는데 뭐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수시에 엉뚱한 애들이 많이 붙었다, 말도 안 되는 대학에 붙었다라는 얘기도 좀 돌기도 하고요. 이게 학생 수의 변화가 가져다 오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들은 금년도에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정시도 이 점수로 얼토당토하는 대학을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점수로 굉장히 잘못된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지레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수시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33페이지 1년에 대학의 중간에 때려치고 나오는 애들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각 대학별로 뭔가가 이런 어떤 그 수시 정시의 어떤 그 예측지 못하는 대학의 그 결론이 났을 경우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대학에서 빠져나오네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할 정도 상황이고, 지방 뭐 거점 국공립대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뭐 여기 다 나이를 안 했지만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 사립대 같은 경우 한 1000명 정도가 빠져나오고 1400명 정도가 빠져나오더라고요. 1년에 빠져나오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 하나로 보면은 한 학년에 거의 모집 인원에 육박하는 숫자까지 빠져나오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그 지금 학생 수의 변화도 이런 것들을 한몫하지 않을까 싶고, 중도 탈락자가 이 정도로 많다는 얘기 자체가 그 최근 3년도에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금년도에도 반수생의 숫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절대적인 숫자는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 수능 응시 집단에서 반수 비율, 재수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 12월 달에 실제 결과는 현재 모의고사 결과랑도 상당수 차이가 있고 9월 달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페이지 뭐 선발 규모가 올해 정시가 다소 확대됐다라는 정도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이건 제가 빼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지금 갑자기 9월 23일 날 수시 원서 접수 직전 3개월 남겨두고 있고 각 대학들이 오전 오후별로 지금 요즘 수시로 지금 발표되고 있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입시부터 바꾸겠다. 서울대학교도 바꾸는 걸로 발표를 하고 있고, 서울대는 최저 기준을 낮춰버렸고 연세대학교는 3학년 1학기를 비교과를 안 보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비교과를 안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어느 정도 비교과 활동을 좀 해보려고 했던 학교들도 지금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또 연세대학교만 또 겨냥할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들은 또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대학 선택에 있어서 상위권 한두 개 대학의 혼란은 수시에서는 6개 대학의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한 개 대학으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연쇄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별로 의미도 없는 것들이 그냥 발표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39페이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에서 예전에는 3개 등급에서 둘둘둘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333으로 와도 된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 버렸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명분이었는데 40페이지 저희 회사에서 추정해 보면은 3개 영역에서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한 6,300명 정도 되는 건데, 이게 3개 영역에서 3등급으로 완화를 시켜주면 이 6,000명이 11,700명 더블로 뜁니다. 어쨌든 수능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서울대 지역균형은. 그럼 서울대 지역균형은 쓸 마음도 없었는데라고 하지만 서울대 지역균형은 고려대학교 원서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될지 서울대 걸 받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학생들이 이제 발생이 하는 거죠. 연쇄적으로.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서울 25개구로 놓고 보면은 2개 경역 그 2등급 3개에서 3등급으로 완화시켜주면 한 1,500명 정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합니다. 이 정도 등급 맞추는 애들이 추정을 해보면은 이게 한 2,600명 정도로 거의 한 더블 가까이 뛰긴 뜁니다. 근데 41페이지 자 이렇게 완화시켜주면은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3개 영역에서 2등급을 나오기는 학교는 한 1,100개 학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1,100개 학교 정도가 나오고, 이게 3등급으로 완화시켜주면 이 1,100개 학교가 이런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결과가 나오는 학교가 1,200교로 한 166명 정도 늘어납니다. 166개 학교가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2명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을
수능 체제를 완화시켜주는 영향력권에 들어오는 학교는 추가적으로 한 166개 학교 정도가 그 안에 새롭게 편성되는 걸로 볼 수 있고, 곱하기 2명씩이니까 대한민국에서 320명한테 영향을 주는 게 사실상 발표됐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191개 교가 그래도 최소한 3개 영역에서 2등급 정도 나오다가 3개 영역에서 3등급까지로 넓혀놓게 되면 190개 학교가 202개 학교로 좀 늘어납니다. 11개 정도 학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2명 지원 추천을 주는 거니까 서울에서 한 22명 정도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했다고 보면 되고, 42페이지에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오히려 또 수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약화시키고 고려대학교는 강화를 시킨 건 이미 작년에 발표했죠. 이 부분은 올해 이제 바뀌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서는 주요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6등급 4개 영역의 등급합 6을 요구했던 것을 7로 요구하고 좀 완화를 시켜줬고, 대신에 탐구는 한 과목만 내도 되는 거를 두 과목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더 어렵게 해놓은 거죠. 둘 중에 한 개만 잘한 거 제출하면 됐던 거를 평균을 내게 되고 두 개 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긴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43페이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수능을 완화시켜놨는데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수능을 강화시켜놨고, 그렇다면 수험생 남은 기간 입장에서 수능을 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려대 입장으로 하면 또 수능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그리고 서울대학교 원서내던 애들은 당연히 고려대학교까지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좀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한쪽 학교는 완화인데 한쪽 학교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학교가 강화되는 부분 쪽으로 맞춰져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능 준비는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을 통해서 수능을 완화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고려대학교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능 준비 더 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또 일반 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보면 좀 완화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탐구를 또 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숫자 자체가 44페이지 분석해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완화적인 측면과 강화적인 측면을 같이 믹스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인문계에서는 한 1,300명, 자연계에서 한 760명 정도가 조금 더 수능을 맞춘 애들이 늘어나는 정도, 거의 미미합니다. 큰 차이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도 잘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최근에 발표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한쪽은 수능 완화, 한쪽은 수능 강화, 두 개가 엇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놔야 되느냐? 수능 강화 쪽에 포인트를 맞춰 놓는 게 정확한 해석일 수도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비교과 활동을 또 안 본다. 3학년 1학기에 국한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비교과를 고등학교에서 안 채울 수도 있죠. 그런 활동보다는 오히려 교과 내신 성적에 치중한다라든지 수능의 준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3학년 1학기를 공백 상태에서 재수하게 됐을 경우에 학종의 원서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또 낭패 생기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들은 3학년 수시 원서 접수 직전 3개월 전에 이게 바뀌어질 정도면 고등학교 2학년은 100% 바뀌어진다고 봐야겠죠. 왜?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2학년 1학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2학년 2학기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2학년 통째로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의 스탠스는 어쨌든 학교 교과 내신 성적의 비중이 대단히 중요해진 쪽으로 가긴 가는데, 어쨌든 또 수능이 또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수능의 비중도 굉장히 또 높아지는 것 아닌가. 대학이 3개월 전에도 입시의 전형 요강을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발표했고 학정 발표했던 거를 3개월 전에도 뒤집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도 충분히 뒤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지금 비교과에 치중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안테나를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교과라든지 수능 쪽으로 돌리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조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두말할 나위도 없죠. 1학년 1학기 지금 현재 거의 공백상 들어가고 있죠. 1학년 2학기 공백상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상황에서 총 3학년 1학기 5개 학기 중에서 2개 학기가 날아간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시 학종이라든지 뭐 수능 수시 정시의 비율 자체 그대로 유지될지까지도 지금 의문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자, 44페이지 인문계열 자연계열, 여러분들 어저께 6월 모평 시험 본 학생들 원점수 다 더하기 해보십시오. 국어 더하기 해보고 수학 더하기 해보고 탐구 한 과목 더하기 해보고 두 과목 다 더하기 해서
3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정도 나오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한 과목 50점, 탐구 한 과목 50점. 이걸 다 더하겠을 때 머릿속에 몇 점 정도 나온지를 보고 이따 장문서 원장께서 이 정도 점수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정도 갈 것인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몇 점 정도 지금 상승의 갭이 지금 남아 있는지를 면밀하게 일단 한 가채점을 들여서 한번 봐보시고 46페이지, 47페이지 합격선입니다. 이것도 장문서 원장한테 넘기겠습니다. 합격선. 내신 이 정도 되면 이쯤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과 전략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50페이지. 항상 결론은 잘 갖추어진 학생들은 잘 갖추어진 상황을 잘 코디를 하면 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교 내신 교과 성적이 뭔가 이렇다 하지 않을 정도의 자꾸 말은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 기말고사를 대비를 계속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자꾸 아리까리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자, 여러분 애가 2학년 마친 시점에서 왼쪽에 지금 몇 등급인지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모르시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우리 애가 만약에 왼쪽에 그냥 한 3.7등급이 지금 2학년 때까지 스코어다. 3.7등급은 저희가 아무리 잘했다고 봤을 때 올 3등급 정도 맞으면 잘했다고 봐야겠죠. 이게 그래봤자 3.7이 3.6등급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3.7등급이 최악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뭐 7등급 8등급 다 맞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 4.4등급 4.6등급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3.6등급과 4.4등급 사이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그냥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3.6과 4.4 정도 될 때 대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바뀌는 건지를 냉정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 4.2등급 정도 우리 애가 맡고 있다. 4.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지 아무리 맞아도 3.9등급까지 못 올라갈 겁니다. 나머지 지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4.2등급이 그냥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4.8등급, 7등급, 올 7등급 받았다 하더라도 한 4.8등급 정도가 되는 상황이다. 이 자를 보여준 이유는 우리 애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수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보시고 이때 대학이 얼마만큼 달라지는 걸 판단을 하시고 아예 그냥 최악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 다 놓쳤다 하더라도 몇 등급까지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이 스코어가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십시오. 어떤 판단? 내신 교과에 집중할 것인지 수능에 집중할 것인지. 그래서 가감한 판단을 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가감한 판단의 기로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대학의 어떤 눈높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코드를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도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라 참 힘들죠. 이게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기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고사 기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면은 기말고사가 끝날 때쯤이 8월 한 둘째 주 정도가 될 거죠. 길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이 6월 이제 마지막 주 하나 남았죠. 그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종료 시점까지 현재부터 약 5주간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때 기말고사까지 여파를 하고서 9월 23일 날 수시 원서 접수 쓸 때까지 학생들이 어쩌면 한 2달 정도, 3달 정도가 공백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 원서 6개 대학을 내놓고 내심 기대가 큽니다. 될 줄 알고.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기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때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기말고사 때까지 5주간을 어떤 전략과 선택과 또 전략과 선택이 섰었다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 수능을 택할지 아니면 다른 걸 택할지 이게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은 지금부터 5주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시간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지금 장문서 원장님 지금 나오시죠 바로. 자,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쨌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7월 9일 날 이제 채점 결과가 나오고
9월 16일 날 학생부가 종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마지막 정리 기간 마감 날짜가 9월 16일이죠. 9월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종락원에서 어떤 형태로 다시 설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 23일 날 수시 원서 전에 어떻게 대학을 선택하고 합격 예측 점수 저희가 오랫동안 올해 금년도 들어와서 돌렸던 모든 정보를 그때 어떤 방식으로 전해드릴지는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또 한번 자리 마련을 좀 해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정보 전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낮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안 가더라도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점수가 좀 낮게 나온 학생들도 지금부터 기말고사 때까지 한 5주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느냐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문성 원장님 얘기 듣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